예, 3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도덕에 관한 죄를 할 텐데요. 사회도덕에 관한 죄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예, 국가법익에 관한 죄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뭐 크게 어려운 범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음악 판매에 관한 죄들이 나와요. 예, 뭐 그래요. 뭐 문제 아시잖아요. 야한 거, 그치?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음악 제조 내지 판매죄의 고의는 음악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음란하다 이 생각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야에 관한 그림 판례인데 뭐 그렇게 뭐 1970년대 판례니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스페인 궁정화가 고야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마야 부인의 초상화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고 성역하게 붙였더니 야하다 그래서 처벌했던 경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그때 지금 문제 내는 건 의미가 있나 봅시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겠어요. 인터넷이 훨씬 야하고 TV가 훨씬 야한데. 자, 2번.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해서 링크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자, 무슨 판례냐면,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링크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누르면, 음란한 그걸로 이제 바로 이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슨 부호 등이 있으면 이걸 누르면 음란 사진이 바로 보이도록, 그렇죠. 이렇게 음란 동영상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한 전시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보세요.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 뒀으니까 도와준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죠.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다 이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은 링크는 범죄가 안 됩니다. 왜? 이제 링크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또 접속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죄 방조범이 안 된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긴 해요. 그쵸?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 3번, 공연음란, 그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에요. 그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죠. 그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음행의 상습이 없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범죄에 대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매개해서 간음하게 하는 행위도 음행매개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고야 판례죠. 예. 문화성,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문학작품이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즐거운 사라든지 돌아가셨죠. 마강수 교수는. 그쵸. 뭐 이제 고야의 작품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지금은 많이 이런 게 그렇게 그런 예술작품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좀 지났죠. 지났죠. 도리어 이제 성범죄가 진짜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 간의 이제 성범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지난번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관종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대관종호 시대. 사람들이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아프리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개인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뭐 어린애들은 방송 안 보잖아요. 방송도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법적으로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이거. 몸에 먹는 요구르트라고 했던 유명한 어느 이제 사건인데, 몸이 먹는 요구르트를 해서 몸에다 요구르트 발라놓고 여기다 막 분무기 뿌리게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뭐 요구르트 관람객을 해서 요구르트를 던지고 이 여자들이 벗은 상태에서 야가 아니에요. 야하죠. 거기는죄 해당합니다. 그 다음 2번 말다툼 하다가 이제 똥꼬로 나이를 똥꼬로 쳐먹었냐 그러니까 똥꼬에 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사안이니까 엉덩이 노출한 거 가지고는 음란행위라고 보진 않았어요. 엉덩이 노출하는 거. 다 이제 성기를 노출하는 거는 음란행위로 보죠. 그래서 엉덩이 노출한 거 가지고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이거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뭐 이거를 구태여 자주 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주 나와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극의 음란성 유무는 공연행위 자체로서는 판단해야 될 것이 그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의상에서 본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아요. 라고 해도 일반인이 보기에,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이건 충분히 야하거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면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공연위원회에 심의를 마친 영화를 할지라도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음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영화 포스터 사건인데 너무 야했대요. 이제 옛날 판례들이죠. 네. 근데 이런 판례들을 가끔씩 내세요. 예.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예. 1990년도 언제입니까?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보겠어요. 예. 성폭력에 관한 죄 중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 90년도 판례를 지금 내는 게 온전하지 않다, 뭐 그건 아니어도 지금과 법감정이 다르니까 그 판례를 너무 그렇게 자주 내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쵸? 법감정들이 다 많이 달라졌잖아요. 3번 성폭력에 관한 죄 중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만 봅시다.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케 했어요. 음악 등의 판매죄에 해당한다. 그쵸? 예. 음란 영상 화면에 수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했어요. 음악 판매죄에 해당한다. 그쵸?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 있죠. 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그분 계시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음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음화라는 것은 음화여야 되죠. 그림이어야 되죠. 근데 프로그램 파일은 이거는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악 판매죄는 아니에요. 음악 판매죄는 통신망 위반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망. 그죠. 그래서 이거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뭐 음란 그 동영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곳에는 몰라도 음화는 아니에요. 음화는. 그렇죠. 그래서 음악 판매죄 등은 아니겠습니다. 음화는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 엉덩이를 노출시켰어요. 엉덩이 거기는 진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통죄. 지금 그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보는 게 맞아요. 과거 판례들인데.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간통행위를 옛날에 처벌했었죠. 그래서 미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통하다가 처벌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 국내니까 우리 법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 안 나오는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간통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배우자한테도 구속권이 있겠는가? 있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출제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답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강간을 당했는데, 이거 간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간통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 강간에 의한 피해자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 가해자는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애에, 그렇죠? 간통죄도 성립한다? 강간죄만 성립하겠죠. 그렇죠? 예.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든 틀린 문제이고, 그렇죠. 라번, 음란한 행위. 일반인이 보기에 음란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런 의도가 뭐 성욕이라든지 흥분 의도가 없다. 나는 예술이었어! 라고 주장해도 아니야. 일반인이 보기에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공인음란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인음란죄가 이제 된 거 안 되는 거, 특히 안 되는 판례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5페이지입니다.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인터넷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그죠? 그러면 도박 개장죄는 도박이 개장되면 되는 거죠. 그죠? 도박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도박을 개장했잖아. 그죠? 그러면 기수에 이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영리를 위해서 도박을 목적으로 도박 사업장을 개장하면 도박 개장죄가 되는 거지. 그죠? 이걸 운영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4번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그죠?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니까 이 새끼 나한테 사기쳤어요. 자동차 구입대금, 빌려줬으나 변제도 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하지도 않았다. 라고 한 거예요. 용도기망 사기죠. 근데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거야? 지가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용도를 기망했다 그러는데 용도를 기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채무 불이행하는 사람을 처벌되게끔 거짓말 쳤잖아요. 그쵸. 용도를 기망해서 빌려갔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한다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다음은 광고복권이에요. 광고복권 복권입니까? 복권 아닙니까? 복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효과를 가지고 소비자 낙심에 따른 아무런 손실이 있지 않으므로 부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라번 인터넷 코스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스톱 대회를 개최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도박 개장죄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그 다음 라번? 이거 뒤로 마번
예. 무허가 카지노 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으로 위반했어요. 그죠? 그러면 도박개장죄, 그 다음 관광진흥법은 둘 다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왜? 보호법익이 다른 걸로 봐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성립하고 그 상상적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판례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도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도박이라는 것은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 같은 거, 그렇죠? 예, 거기 도박하는 거 우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박이라는 것은 주관적 우연성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우연성.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가 이길 것 같아. 그럼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했을 때 월드컵 축구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스포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독일이 훨씬 더 우승할 것 같죠. 이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국에 우승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스포츠도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도 도박입니다.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2번. 당사자의 능력에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골프 도박 하잖아요. 내기 골프 같은 거. 예. 그럼 사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예. 3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한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외국에서 했다 할지라도 도박은 도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있었잖아요. 뭐 신정환이나 이런 애들 처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사기 도박의 경우에는 그렇죠? 우연성이 없죠. 한 사람만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기죄만 성립하지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뒤로 갑시다. 3번의 기억번.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의외로. 도박죄라는 거는, 그쵸? 도박죄는, 이거 큰 범죄예요, 작은 범죄예요. 도박죄 자체는 그렇게 큰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쵸? 도박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진짜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제 시험 끝나고 이렇게 포크 한 번씩 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게 한번 되게 커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액수가 커져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절하고 친구들하고 지금은 전 당구장도 같이 가서 도박을 안 해요. 당구장을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예, 어느 시점부터는 왜냐면 그게 꼭 도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도박으로 패가 나시는 사람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도박은 근데 범죄 형량 자체는 높진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로 왔는데. 그쵸? 형량은 높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도박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그쵸? 도박 개장죄도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 자체가 AB의 규정에 가깝죠. 도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미수를 처벌하진 않아요. 그쵸?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 틀렸어요. 그쵸? 도박 개장죄도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애인 줄 알면서도 이제 자동차를 줬으면 무면허 운전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에 방조액에 해당한다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공연서류 손교죄 인익죄예요. 그러니까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이렇게 효용을 상실시키게 하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내가 이제 목격자로 진술했단 말이에요. 목격자로 진술하거나 피해자로 진술했어요. 근데 이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면 그 새끼가 나한테 보복할 것 같아. 그래서 찢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렇죠? 어찌됐든 미완성이고 아직 작성자와 진술자가 날이 무인했다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쓰고 있는 문서를 네가 찢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공무소에 사용한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맞죠? 공무소에 사용한 서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류 무효죄나 은닉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1번.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조도 허위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이제 피의자가 자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했다라고 고치거나, 목격자가 제가 범인이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목격자가 제가 범인이라고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이제 구속한 경우입니다. 그쵸? 요거는 누가 결국은, 그쵸? 사법경찰관이 누구를 속여서 법원을 속여서 구속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건 뭐가 되겠어요? 직권남용, 강금죄가 성립하겠죠. 예. 그 다음 민번. 승용차를 피해자로 가로막아 억지로 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죽은 겁니다.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강금, 치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4번.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도박을 개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여 도박 종사를 개설하는 걸 얘기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박이 실제로 안 돼도 도박장만 열리면 돼요. 그래서 실현실로 해가지고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내란죄로 갑시다. 예. 여기는 뭐 범죄가 그렇게 어려운 범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체와 달리 그래서 쭉쭉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란 음모죄하고에 대한 선동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출제 가능성이 되게 많죠. 최근은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로 사건 때문에 그래요. 형수법, 형법 둘 다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내란은 애비 음모를 이제 처벌합니다. 애비 음모도 처벌하지만 노도 처벌합니까? 선동과 선전도 처벌해요. 그래서 아로 사건은 언제 내란 일으키자라는 일시와 장소 이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미친 것들이죠. 그래서 북이 내려오면 이게 화합해서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대단히 가정적인 판단 위에 서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란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지네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자본가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ABM모에는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 씁니다. 그렇죠? 언제 범죄를 하겠다라는 목적도 없죠. 하지만 선동선전에는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선동선전에는. 왜? 언제 하겠다라고는 안 해도 지금 얘들이 모여하면서 내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행위로 나갈 개연성이 없어도 이거는 위험성이 없어도 선동선전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내란의 고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져도 그것도 뭐를 처벌하겠다는가? 선동선전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로 사건 잘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뭐 지금 논란이 또 많은데 그건 제하고 보자고요. 예. 일단 시험에 나온 거 이미 뒷부분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란 음모죄 하기 위해서는 ABM은 목적범이잖아요. 언제 내란 하겠다라는 그쵸?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언제 내란 하겠다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합의의 실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아로 사건은 내란 ABM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 내란 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합시다 우리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내란을 실행시키는 목표가 있다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민족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그죠. NL에 가깝죠. 애들이 이제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그렇죠. 그렇죠. 예. 내란의 선동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내란 선동이 안 돼요. 하지만 피선동자에게 내란의 결의를 좀 더 하는 거야.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어디를 이제 북이 내려온다, 뭐 깨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상,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내란 선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언제 어디 북이 내려오면 이렇게 호응을 합시다. 이게 합시다. 언제 합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합시다. 정도가 되면 이거는 내란 선동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3번. 내란 선동에 있어서 시기와 장소, 대상, 방식,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그렇죠? 내란 선동에 따라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갈 개연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란의 범죄의 결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선동이 되는데, 그렇죠? 선동에 있어서 구태여 실행행위 나아갈 개연성까지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이 결의가 증대되는 것 자체로 처벌하게 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개연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란 음모라는 것은요, 내란을 할 게 확정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게 이게 다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점거하고 이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공격과 대상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밖에 실행형이 준비가 있었으면, 그렇죠?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란 애비 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내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봅시다. 이 내란죄의 죄수 문제들도 종종 나오는 문제들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12 사건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죄, 그러니까 12.6 사건은 내란 목적 살인죄예요. 그렇죠? 12.6 사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이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란이 이미 계획 범위 내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이거 내란 목적 살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12 때는 탱크를 막 몰고 들어오면서 전두환이가 그렇죠? 어떻게 해서 막는 사람들을 탱크로 쐈죠. 그러니까 내란에 수반되는 사례는 이거는 내란죄 흡수되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애초에 의도됐던 살인이라면 이건 뭐가 된다? 내란 목적 살인이 되지만 그렇죠? 내란을 행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살인이라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건 내란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수반하여 그렇죠? 내란행위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 흡수되어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별죄로 구성하지 아니하나 즉 내란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특정일 때는 일정한 범위 내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행위가 그렇죠? 누구를 죽임으로써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그게 의도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그렇죠?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별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국헌을 참여하거나 국토를 참여하거나 국헌을 무관한 목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죠? 다수인이 한 지방을 평온해할 정도가 되면 내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어 달성 여부 불가능합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범죄의 특성을 뭘로 볼 것인가 문제. 상태범으로 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란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2.12 사건에 대해서 뭐를 내란으로 보냐면 판례는 계엄을 확대한 걸 내란으로 봅니다. 계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죠. 그럼 내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미 그 위험이 증대됐으면 그렇죠? 계엄을 확대하고 계엄이 해제됐으면 그때부터는 내란이 끝난 걸로 봐요. 그 상태에서 내란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범죄가 끝났으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3번. 그렇죠? 네. 그래서 판례는 계속범이다, 상태범이다, 상태범이다. 계속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이 해제가 된 시점부터는 뭐가 된다는 거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불허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런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2.12 사건에서 최계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엄을 확대를 요구하죠, 전두환이가.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확대를 요구하는 게,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거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별게 다 나와요. 내란죄가 나오면 당연히 정치적인 이게 나오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얘기합시다. 4번. 내란 선동이에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한 독립한 범죄예요.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에게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하며, 이거 아니죠. 그렇죠.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내란의 결의가 점점 커져가면 돼요. 꼭 언제 하자라는 결의가 발생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으로 나아가 실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내란 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험성은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어야죠. 언제 어디서 이렇게 누구는 제끼고 뭐 이거 하고 이건 없어도 그죠? 언제 범죄로 나아갈 것을 대체적인 결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국가 존립에 관한 내란죄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죠? 내란죄, 그죠? 폭행 협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은 평온이 국가나 지방은 평온이 해야 할 정도가 되면 기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즉시범이다, 계속범이다, 상태범이다, 상태범. 그죠? 그래서 평온이 해야 할 정도 폭동이 이미 했으면 이미 범죄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태범. 그죠? 그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된다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번. 내라는 실행 과정에서 폭동이 수반하여. 그죠? 탱크를 몰고 오다가 그때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죽이는 것은 따로 살인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란죄에 이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 흡수되며, 내란 목적 별죄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고, 하지만 특정인 일정한 단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아예 내란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 죽이겠자 하고 들어온 것은 이건 뭐가 된다는가? 이건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답은 내란죄 모든 범죄는 뭐만 있으면 돼요? 확정적인 인식이야, 미필적인 인식이야.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확정적인 인식이 있을 걸요. 한다.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답은 답은 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한 기밀을 탐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밀을 수집하면 돼요. 이미 수집했으면 이걸 보고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간첩행위라 간첩행위 아니야. 이건 간첩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지 간첩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가 되는가? 이건 기밀을 이제 찾는 거죠. 기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기밀을 알려주는 것은 이건 뭐가 되지 않아요. 이건 간첩이라고 보지 않아요. 단 이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가 이걸 알려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신분이 있는 자가 알려주는 것은 이건 간첩이 될 여지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미 그러니까 간첩 뭐야? 기밀을 탐지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걸 넘겨주는 간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가 이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간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마법. 간첩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식인데 뭐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침투 간첩과 고정 간첩을 나누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침투 간첩이라는 거는 애가 이제 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뭐 침투시, 그렇죠? 침투시. 간첩이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지만 고정 간첩이란 언제? 기밀 탐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환 의제입니다. 외환 의제. 그렇죠? 국기 의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네. 616페이지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 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 국가 기밀이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의 이제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옛날 판례들이니까 이게 82년도예요. 80년도 판례 같은데 이 판례가. 예, 그래서 보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봅니다. 좀 넓게 봅니다. 이제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지금의 기밀하고는 조금씩 다르죠. 아무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적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불리익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군사 기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 2번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도 북한 괴뢰 집단에 대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것도 간첩 행위가 된다. 이게 옛날 판례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참 애매하죠. 예.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을 이거를 북에 알려줬다 그래서 간첩이라고 본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옛날에 모자이크 이론이 깨졌어요.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걸 네가 다 떼붙여서 북에 갖다 주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근데 비밀이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판례가 실질적인 비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을 구태여 이제 다 파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과거 판례들을 그대로 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전 비밀성이 있는가요? 라고 약간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그걸 내는 거 계속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 내는 거. 그렇죠? 예. 사실 갸우뚱하죠. 특히 2번 같은 경우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에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야? 이것도 북한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판례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간첩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간첩 행위 하는 것 자체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무전기를 묻는 거는 간첩 행위를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간첩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전기 파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를 메모라는 걸 도와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와주는 거야? 밥 주는 거야. 숙식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간첩 방조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간첩 행위 자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간첩 행위에 대해서 탐지 모집한 비밀을 적국에 이제 제보하여 누설했어요. 이미 기밀을 탐지했죠. 이제 누설했죠. 이거는 기밀 탐지와 누설을 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밀 탐지만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국교에 관한 죄예요.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쵸? 목적범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 나번이 잘 나오죠. 나번 외국 사장한테 계란 던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장한테 던진 게 아니라 차에 던진 것도 판례는 뭘로 봤어요? 이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냥 외우시는 게 낫겠네요. 좀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답안도 좀 우리 시험은 잘 나오는 문제인데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에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나 활동에 관한 것들을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 여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건 누설한 건 아니죠. 그쵸? 외국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쵸?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보도 지침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이거 외국에 알리는 거 가지고 보도 통제하고 있다. 이걸 알리는 거 가지고 무슨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이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라번, 그쵸? 제3자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의 이득이 진득한, 그쵸?
정세 등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다면 이건 간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지. 이거 이미 지득한 제3자로부터 북한은 지령을 전달받고 금품을 수사하고 이미 지득한 내용을 알려줬죠. 그쵸. 그래서 간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탐지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득한 내용을 알려준 것 뿐이잖아요. 그쵸. 이건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다. 이건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 기밀을 탐지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사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 내란애비모, 그쵸. 애비모, 선동, 선전을 다 처벌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자수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필감면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직무유기죄 하겠습니다.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1번. 직무유기라는 것은, 그쵸. 공무원이 구체적 직무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죄수입니다. 그렇죠. 죄수. 직무유기죄는 그렇죠.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다음에 뭐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 자기범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불거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뭐만 직무유기만 공소 제기했다면 직무유기로밖에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직무유기로 기소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사건이죠. 농지전용허가 사건은 요거는 과거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거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해요. 왜? 하나의 불법을 숨기기 위했다면 자기법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지만 농지 불법 전용 사건은 그렇죠? 과거의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 사실은 가만히 뒀어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직무유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농지 허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뭐가 되겠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래서 두 개는 뭐가 된다?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봅시다.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의 범죄의 종류. 그쵸. 예, 범죄의 종류. 추상적 위헌범이다. 직무유기죄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이고, 판례가 보는 게. 그 다음에 계속범이에요. 즉시범이에요. 계속범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정신문범이에요. 부진정신문범이에요. 진정신문범이죠. 진정신문범.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의외로 문제를 많이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쵸? 갑시다.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및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쵸? 피압수자에게 돌려진 경우엔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가 뭐 성립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뭐만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경찰관이 불법 처리자를 발견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치?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치? 경찰관이 불법 처리자를 발견했으면 뭐 했어야 돼? 얘를 뭐 신병인도는 안 하더라도 그 사안을 확인해 봤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말 그대로 직무유기죠. 그 다음에 3번. 일단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직무유기인데 뭔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뭔 해당한다?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그렇죠. 성립하지 않는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농지 불법 전용 사건이에요. 그렇죠.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걸 떠나서 이거 장래에도 쓸 수 있게 전용 허가를 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직무유기 플러스 허위공문서 작성죄 실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요. 공무원의 위법 사실을 발견해서도 가만히 있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은폐하기 위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은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의 불법이야, 수개의 불법이야.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불법을 숨기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의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불법에 두 개 범죄가 성립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다 성립할 수 있으나 판례는 자기와 부자기가 다 성립할 수 있으면 뭘로 본다? 자기범으로 본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통행사죄만 성립할 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2번. 요것도 잘 나옵니다. 직무유기죄라는 거는 실수로 안 한 거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아니야. 직무유기 아닙니다. 일부러 안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등이 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 성립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겁니다. 태만이라는 거는 일부러 그런가, 실수로 그런가, 실수로 그런 거죠. 실수로. 그렇죠? 네. 일부러 해야지.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이잖아요. 일부러 안 했어야지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 좀 게을러서 못했어요. 그렇죠?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공무원의 비밀 누설죄에 있어서, 그쵸? 비밀이에요, 비밀은.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것에 한정되진 않아요. 그쵸? 일반적인 비밀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비치인가, 뭐, 1급, 2급, 그쵸? 이렇게 안 있어도, 누가 보게도 이게 비밀이면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수사사인 것들은 다 비밀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특별히 1급, 2급 안 가려도 이건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거나 현실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에 기소에 해당한다. 요거 이것도 틀렸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옳은 거 찾은 거예요? 예, 옳은 거 찾았으면 1번이 찾았네요. 옳은 거 1번.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직무유기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 그죠? 명시상 사항이 한정되지 않는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 4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보통 각종 방해죄들은 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방해의 결과를 요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소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특이하죠, 이 부분이. 그렇죠? 뭐 의도는 알겠는데 좀 특이해요. 봅시다. 3번 보겠습니다. 직무유기죄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 직무를 유기한다라는 것은 그죠? 추상적 성실함을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그죠? 뭐 좀 일반적으로 조금씩 게으를 때 있죠. 이걸 다 처벌하면 처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식적인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인 포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야 돼?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발생해야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2번.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의무 존재와 그에 대한 유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라고 그랬어요? 계속범이라고 그랬어요? 계속범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바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범죄가 끝난 거야?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쵸?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로 보시겠습니다. 3번. 평가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쵸. 평가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 국가 기능의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쵸. 여러분, 휴가 중일 때 일할 거예요. 그쵸.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 4번.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극적인 은폐할 목적으로 했을 때도 뭐만 성립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봅시다.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한테 돌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성립하겠어요? 증거인멸을 했죠. 증거인멸죄만 성립하면 별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번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좀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 좀 봅시다. 이게 시국선언 사건이에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학교 교사들이 시국선언 했던 경우입니다. 이제 시국선언 하니까 야 시국선언 교사들 다 이거 징계 때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야 너 머뭇거려? 너도 직무유기야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기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에 그렇죠.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굉장히 의도적, 그러니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직무가 의식적인 밤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징계가 이제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징계했다가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쵸.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한다고 할지라도, 그쵸. 이것만으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단언하기 힘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직무 유기가 되겠지. 근데 이 시국선언에 관한 부분들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시켰다 할지라도 잠깐만요, 상황 좀 보고 제가 징계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애매하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문장 그 뒤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직무유기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유기를 했으니까 징계라고 해도 잠깐만요, 상황 좀 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만큼의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그래서 지읒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액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건 사람은 이거 위공방이 되죠, 당연히. 그렇죠? 돼요. 그 다음.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한 애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검사 지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건 직무유기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 신병을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석방했어요. 그럼 직무유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게 않으니까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모태모니터 절도 사건이에요. 몇 번 보셨죠? 주간에 침입해서 야간에 제취했어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야간 주거 침입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X. 2번. 피고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참여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참여했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 부인하다가 이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에 관련 돈 수수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 그렇죠. 자수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막 우리가 추궁했으니까 대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맞죠? 처벌할 수 없다. 맞죠?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 직무유기, 즉시범이야, 계속범이야? 계속범이죠.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4번이라든지 4번은 길고 배임죄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6번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직무유기죄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오락이 기판 사건이죠. 기판을 압수하지 않고 돌려줬어요. 증거인멸한 거네요. 증거인멸, 직무유기가 다 성립한다. 증거인멸만 성립한다. 증거인멸만 성립한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까지만. 2번. 통고처분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쵸.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으면 할 의무가 없네요.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 직무를 하면 그쵸. 결과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평가 중인 공무원 직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쉬었다가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이제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합시다.